있어. 자, 적분이 있는데 무슨 상황이냐면 다변수 상황. 자, 이거 앞에 했던 그 음함수랑은 좀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다변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수투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수투에서 다루는 걸 빼면 되거든.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다변수 상황이 뭐냐면 어떤 상황 말한 거냐면 여러분 적분을 딱 다루는데 이 적분 안에 변수가 존재하잖아, 그렇지? 이 변수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냐면 2개 들어가 있는 상황, x랑 t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 말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총 3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가장 쉬운 상황. 변수와 상수를 첫 번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변수랑 상수를 구분하는 건 여러분 수학투에서도 해.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예시. gx는 인테그랄 0으로 할게요. 0부터 x까지 x ft dt. 자, 이렇게 함수가 있다라고 치고 얘를 미분을 하라고 해보자. 여기서 미분 밖에서 갑자기 x, fx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수랑 상수를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수트에서도 합니다. 자, 이 적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적분에서 변수는 누구죠? t지. 맞죠? 이 적분하는 입장에서 변수 t야. 그럼 이 t 입장에서 보면, 이 적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 x는 뭐가 될까? 상수입니다, 상수. 얘 상수예요. 얘는 이 입장에서 상수 취급을 해줘야 돼. 얘 입장에서는 상수예요. 이 t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상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x를 뭐 해줄 수 있을까? 밖으로 빼줄 수가 있지. 밖으로 빼서 x 곱하기 적분꼴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저 x를 계속 상수 취급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쟤는 사실 밖에서는 뭐였을까요? 변수입니다. 쟤는 밖에서는 변수예요. 밖에서는 변수. 얘는 밖에서 봤을 때는 변수야. 그러니까 이 적분을 탈출하면 그 다음부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변수로 취급을 해서 미분해야 돼. 얘를 미분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이거를 미분할 때 얘를 그냥 쌤으로 미분 안 하고 x를 밖으로 빼내주죠. 밖으로 빼내서 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바꿔줘. 그 다음부터 x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고 함수고 얘도 x에 대한 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곱에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미분하면 fx 돼서 x 마이너스 f x fx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여러분들 수투 공부를 조금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수투에서는 이 x를 밖으로 빼낸 다음에 안에를 t로만 클린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미분을 해버리죠. 그렇지? 왜?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미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에 미분인데 안에 x인데 미분하는 방법이 있긴 해. 그건 이제 자, 봐봐. 요거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밖에서 변수가 t입니다. 지금 안에서 변수가 x고 헷갈리면 안 돼. 자, 이걸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뭔가 여기서 f2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지,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안에서 변수가 누굽니까? x인데 안에서 변수 x인데요. 뭐가 껴있어요 안에? t가 껴있지, 그렇지? 근데 t는 이거 안에서는 상수지만 밖에서는 뭐야? 변수기 때문에 계속 상수 취급을 하면서 미분할 수가 없다고. 여기서 진짜 상수 취급해서 미분해가지고 막 x, f, tx 하면 뭐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뭐야?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들고 올 거 아니야. 자,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어떤 생각을 해보려고? 얘를 밖으로 빼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되기가 안 되니까. 수투 입장에 생각했을 때. 수투 관점에서는 안 되지. 하지만 미적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미적에서만 허락된 마약 뭐 있습니까? 미적분에서만 가능한 거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치환 접근할 수 있죠. 치환 접근.
치환 적분. 자, 치환 적분을 통해서 저 녀석을 빼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내가 치환 적분을 활용하면은 요 안에 있는 불편한 상수였던 녀석을 밖으로 빼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치환해야 될까? 저는 얘 통째로 치환해버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치환 어떻게 잡아야 돼? tx를 뭐로 할까? 여러분 알파 아니면 s로 했겠죠? 아마 s로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알파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로 잡아보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자, 봐봐. 여기서 변수가 누굴까? x입니다. x 변수. 그럼 내 목표는 x에 대한 데이터를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알파에 대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맞죠? t는 여기 상수야. 계속 세배를 걸어. 여기서는 x가 상수였지만 여기서는 t가 상수야. 알겠지? 상수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취급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일단은 천천히 바꿔보면 얘는 뭘로 바뀔까요? 알파로 바뀌겠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x는 어떻게 표현해? x는 t분의 알파잖아. 그치? 자, 그럼 x는 t분의 알파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쵸? 그다음 dx도 표현해줘야겠네.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t는 상수 취급이 아닐까요? 아직까지. t dx는 d알파입니다. 자, 그럼 dx 대신에 뭐 넣어줘야 될까? t분의 d알파 넣어줘야겠죠. 얘는 t분의 1 d알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치환 적분할 때는 윗끝 아래끝도 다 바꿔줘야겠죠. 윗끝 아래끝은 x 값에 대한 알파 값으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x가 0이면 알파는 몇이겠어? 0이 될 거고, x가 2면 알파는 2t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얘는 2t로 바뀔 거고 얘는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치환 적분을 통해서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바뀝니까? 얘가 0부터 2t까지 요거 t 제곱되니까 t 제곱되죠? t 제곱분의 1 곱하기 이거 알파가 그대로 살아있죠? 알파 f 알파 d 알파 이렇게 바뀔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는 4t 제곱이죠. 자, 여기서는 t가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못 빼줬잖아. 근데 내가 치환 적분하니까 t가 어디 왔어? 밖으로 왔지. 밖으로 왔죠. 자, 밖으로 왔으니까 뭐 해줄 수 있을까? 얘를 밖으로 빼줄 수가 있겠죠. 자, 밖으로 빼준 다음에 옆에다 곱하면은 4t 4제곱 되겠지.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제? 0부터 2t까지 알파, 이 예제가 정말 좋은 예제야. 이것저것 공부 다 할 수 있거든. 는 4t 4제곱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뭐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미분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근데 우리 수체에서는 이거 미분 못합니다. 합성함수 미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미적분에서는 미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가 2t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취급하면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이 안에가 이 피적분함수 변수로만 표현이 되면 되거든. 그냥 얘를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얘를 그냥 g 알파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미분할 때 좀 편해. 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얘의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라지 g 여기다 쓸게요. 라지 g et 마이너스 라지 g 제로. 요거는 뭐가 된다? 4t 4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되십니까? 이게 불편한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 돼. 어차피 여기 알파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그냥 알파에 대한 함수인 거거든. 자, 이거 양변 뭐 해주면 될까? 미분해주면 되겠죠. 미분해주면 되겠지. 자, 미분하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g et에다가 G 그냥 g죠. g에다가 et에다가 속미분이 들어가서 곱하기 2가 될 거고, 얘는 상수니까 그냥 사라지겠지. 그다음 얘는 16t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근데 g는 사실은 뭐였어? xfx였잖아. 이 xfx에다가 et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et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2t가 들어가고 4t, 4t 곱하기 f 2t는 16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f 2t가 되겠지. 자 f 2t는 뭐가 돼요? 4t 제곱이 되잖아. 여기까지 오셔야 돼. 감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하나씩 답습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이게 24번부터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 소양입니다. 24번이 가장 프로토타입이에요. 기본적인 식조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결국에 fx가 이쁘게 표현이 됐고,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f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몇을 넣어도 될까? 1을 넣어도 되겠지. 자, 1 넣으면 얘가 2가 되니까 얘 몇이다? 4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이해가 됐으면 사실은 25번, 뭐 26번까지는 응용이야. 그냥 알겠지? 응용입니다. 내용을 극한으로 어렵게 만들면 이게 돼버린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알겠죠? 자,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기출 보면 많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엔제 같은 거 보면 존나 많아. 알겠지? 그게 무슨 상황이야? 3번 상황. 뭐냐면 진짜 개빡친 상황입니다. 뭐냐면 적분이 있고 x도 있고 t도 있는데 뭐가 있다 여기에?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토 나오는 상황이 알겠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오케이? 오늘 요거까지 설명하는 게 목표고,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요거 관련된 문제 몇 개 풀고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알겠죠? 오늘 하는 것 중에 내용면으로 제일 어려운 건 3번이야. 3번을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예시를 5개 만들었어. 이 5개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예시를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2번과 관련된 문제를 1, 2번이죠. 정확히는 1, 2번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 거야. 그래서 24번부터 26번까지가 요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요거 생각하시면서 요 세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올해 수능에 이런 상황이 나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3번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모르면 찝찝하잖아. 그렇지? 모르면 안 풀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태도를 모르면 접근하기 너무너무 힘들거든. 3번은. 그래서 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MJ 같은 데 되게 많습니다. 참고. 25번 한번 풀어볼게요. 25번은 이것도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보통 러프하게 푸는 방법이 있고 좀 정밀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2개 다 소개를 해볼게요. 나도 맨 처음 때 사실 그렇게 풀었어.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풀이법은 아니야. 조금 더 정확한 풀이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 대충 어떻게 풀었을지 감이 오거든요. 보통 이 문제를 처음 접하면 그렇게 풀어. 한번 같이 공감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번 이제 24번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게 문제를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자,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문제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는데 sin 파이 루트 x. 그렇죠? 그때 함수 gx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지. 얘는 안에서의 변수는 t인데, 안에서 변수 t인데 밖에서 변수는 x란 말이야. 그렇지? 이 상황이야. 아, 다변수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상황에서 x는 a에서 극대인 값들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걔를 an이라고 잡지.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극대가 되는 x좌표를 구해야 돼. 그럼 극대가 되는 x좌표 구하는 제일 무난한 방법은 뭐야? 도함수의 부호변하고 바뀌는 거. 즉 도함수의 근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얘를 뭐 해야겠다? 미분해서 g'x를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무난한 생각이죠. 그치? 근데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 x가 방해를 하고 있지. 이걸 생으로 미분할 수 없잖아.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될까? 우리가 배운 대로 x를 밖으로 빼줘야겠지. 그 빼줄 때 이제 활용하는 게 뭐겠어? 치환 접근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치환해주면 될까? 결국에는 그냥 얘를 통째로 치환해주면 얘 자체가 변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x라는 상수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얘를 뭐라고 두자? 얘를 뭐로 할 거야? 알파로 할까? S로 할까? 나 알파를 했으니까 그냥 알파로 할게요. 얘를 알파라고 잡자.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배운 거에 의거해서 치환 접근을 활용하는 거죠. 자, 이게 자연스럽게 좀 돼야 돼. 많이 연습해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들 가지고.
자 그러면은 내가 x 마이너스 t를 지금 알파라고 둔 상황이야.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뭘 헷갈리면 안 된다? 변수랑 상수를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서 변수 두고 t, 여기서 x는 뭐? 상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해줘야 될 일은 t를 다 뭐로 바꿔줘야 돼? 알파로 바꿔주는 게 목표다. 오케이? 자 그러면 t를 다 알파로 바꿔줘야 되니까 t 대신에 넣을 걸 세팅해줘야 돼. t는 x 마이너스 알파인 거 알 수 있다. 그치? x 상수. 자 그 다음에 dt도 바꿔줘야겠죠? 미분해.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dt는 여기다가 쭉 쓸 거니까 여기다 조금 더 추가시킬게요. 마이너스 dt는 뭐가 됩니까? d 알파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도 자연스럽게 바꿔줘봐. 자, 윗끝. 지금 잘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그건 헷갈리지 마. t에다가 0을 넣어야 돼. 알겠지? t에다 0을 넣었을 때 알파 값이, 남는 값이 알파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아래끝은 몇이 될까? x가 되겠지. 자, 그럼 이번에 t에다 뭐 넣어야 돼? 윗끝은? x 넣어야 돼. 알파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 윗끝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이 식을 바꿔주면 얘는 제로가 되고요. 얘는 x가 되고 복잡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t는 x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자, dt는 뭐가 돼요? dt는 마이너스 d 알파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x 0 불편하지? 자, x 0 불편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왜 뒤집히겠죠? 자,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써진다 그러면 0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알파 f 알파 d 알파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이러면은 뭐야? 이거 그냥 편하게 t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수투에서 늘 먹던 그 맛이죠. 그치? 이거 미분하면 뭐 돼? 그냥 정정하면 되지. 그냥 기본 정정하면 되죠. 미분하는 거 생략할게요. 여러분 이거 수투 내용이니까. 미분하시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0부터 x까지 그냥 t라고 잡을게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ft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t랑 이 t는 다른 t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다른 t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는 게 좀 덜 불편하려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미분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도함수를 잡았어. 자, 그럼 내가 구해줘야 되는 건 결국에 이 녀석이 부호 변화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부호 변화가 되는 곳. 즉, 얘가 제로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돼. 그렇죠? 내가 얘한테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얘 자체가 정정합이 되버리기 때문에 얘를 한 방에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한 방에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그려주려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결국에 또 정정합이 되버렸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해. 그러니까 G'의 도함수니까 G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얘 가지고 이 녀석을 그린 다음에 이 녀석이 근이 되는 곳을 찾아서 답을 낸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0부터 x까지 이 함수에 대한 적절한 넓이를 계산해가지고 제로가 되는 포인트를 찾아낸 다음에 답을 낸다. 두 개 다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이거지. 내가 결국에 이 녀석이 0이 되는 곳을 그때인데 모든 x는 작은 순서대로 크기대로 나열할 때 그때인 곳이니까 0보다 큰 데에서 찾아줘야겠죠. 그걸 찾으려면 결국 얘를 그려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풀인데 여기에는 살짝 약간의 비약이 있어. 그 비약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면 g 더블 프라임 x가 될 거고, 자, g 더블 프라임 x는 요놈입니다. 자, 사인 파이 루트 x.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뭘까? 도함수를 그리고 이 녀석의 원함수를 그려줘. 그 다음에 근이 되는 곳을 체크를 해. 거기가 an이 될 거잖아. 그쵸? 자, 첫 번째 풀이 갑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답이 맞아. 자, 그럼 내가 이제 뭘 그려야 될까? 얘를 그려야겠지. 여러분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쁘게 그릴 거야? 아니지. 그냥 감각적으로 그릴 거잖아. 자, 감각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 결국에는 어떤 곳을 잡으면 되겠어? 얘가 정수가 되는 곳을 잡아주면 될 거 아니야? 얘는 1, 4, 9, 16 이런 데서 정수가 되면서 어차피 얘는 증가한 함수니까 사인 모양을 따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비율 안 맞게 하겠습니다. 여기 1, 여기 4, 대충 여기 9, 여기 16. 이렇게 잡았다고 쳤을 때, 자,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서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 어차피 합성 함수니까. 그렇죠? 합성 함수니까. 합성 함수죠? 자, 그럼 여기가 2가 될 때가 정수가 되는 포인트가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럼 1부터 4까지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지. 느낌상. 4부터 9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다음 9부터 16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제곱수를 건널 때마다 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이게 뭐다? G 더블 프라임의 부호야. 그럼 난 이 녀석을 통해서 GX를 적당히 그려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비약이 들어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그럼 여기서 G 프라임 X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1이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4. 자, 여기에 부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6이 있다. 자, 그러면은 얘가 0에서 출발할 거죠? G 프라임 0, 0이니까 0에서 증가할 거잖아. 얼마만큼 증가할 거야? 이 넓이만큼 증가하겠지. 그럼 이 넓이만큼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감소할 겁니다. 어떻게 감소해? 이 넓이만큼 감소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좀 비율이 이상하긴 한데 이게 더 넓이가 클 것 같잖아. 크잖아. 봤을 때 이게 더 길쭉길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더 밑으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럼 뭐가 생길까? 근이 생긴다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이 넓이만큼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올라갈 건데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크고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클 것 같으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그럼 또 뭐가 생겨? 근이 또 생겨. 그렇지? 자, 이게 결국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거, 내려온 것보다 올라간 거, 다음 거가 더 넓이가 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사이에 근이 하나씩 생길 것 같다는 거지. 문제 짜임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문제 보면 AN이 K제곱하고 K 플러스 1제곱 사이에는 자연수 K 값을 6번째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패턴 하나 발견할 수가 있지. 자, 그럼 극대가 되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 자, 극대가 되는 녀석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아닌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뭐인 겁니까? A1. 여기가 뭐인 겁니까? A2. 그럼 우리가 적당히 패턴을 발견해 줄 수가 있지. 자, A1이라는 녀석은 1의 제곱하고 몇의 제곱 사이에 있어? 2의 제곱 사이에 있죠. 자, 그 다음에 A2는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 사이에 있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A3는 5의 제곱하고 6의 제곱 사이에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A6은 어떻게 되겠어? 11의 제곱. 여기 세칸 같잖아. 2씩 세칸만 되니까 11의 제곱이죠. 이거보다는 크고 12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연수 K는 뭐가 되는 거야? 1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답이 11이 맞아요. 그래서. 자, 근데 이 풀이에는 살짝의 비약이 있습니다. 자, 어떤 비약이 있을까? 이거 제대로 푼 거죠. 졸라 잘 푼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푼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이때 평가할 때도. 자, 그러면 이 풀이에서 살짝 비약을 한 부분은 뭘까? 뭐냐면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크다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자, 봐봐. 얘가 만약 루트가 없어. 자, 루트가 없는 상태로 얘가 뭐 뿔린 것 같이 생겼지. 뿔렸으니까 당연히 확대 축소라서 더 넓이가 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루트란 말이에요, 루트. 루트가 되기 때문에 얘 그림이 정확히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히 그리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오지브라에 넣어보세요. 실제로 그리면 요따구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루트 때문에. 루트는 점점 완만해지잖아. 완만해지기 때문에 초반에 더 많이 올라가. 요따구로 그려진다고.
요 따구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풀면은 살짝 비약을 시켜서 풀었어. 하지만 평가원의 이제 답이죠. 사실 그것까지 복잡하게 연산시키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결해도 이제 답이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해. 그럼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본인은 다르게 풀었다. 있습니까? 다르게 풀었다. 이렇게 안 풀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아이디어를 몇 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G'X라는 건 이런 함수지. 자, 0부터 x까지 저 fx에다 그냥 넣어볼게요. sin 루트 파이 루트 x, 파이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파이 루트 t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방법 뭐냐? 첫 번째 방법이 이거야. 그냥 말로만 할게.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겁니다. 함수 자체를. 이거 한 번씩은 해보세요. 함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즉 이 정적분 자체를 풀어가지고 G'X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 정석대로 이 G'X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접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이 루트 때문에 힘든데요? 자, 근데 제가 치환 접근에서 역함수 존재하는 녀석은 자유롭게 치환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여기서 치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치환해야 될까? 다시 여기서 루트 t를 뭐 해도 될까요? 치환해도 됩니다. 가는 자 어떻게 치환한다? 루트 t를 뭐라고 잡자? s라고 적당히 잡아주죠. 이건 s로 가겠습니다. 알파 썼으니까. 자 그러면 제곱을 시키면 t의 제곱은 s의 제곱이 되겠지. t는 s 제곱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미분 한번 해주면 dt는 s ds가 되겠지. 이걸 이용해서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야. 자 한 번 더 바꿔주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다가 x면 여기는 루트 x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s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es ds가 되면서 es sin 파이 s ds 이렇게 바뀌어요. 가능?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접근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얘를 미분할로 잡고 얘를 적분할로 잡아서 부분 접근하면 G'X가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 좀 생각할게. 자, 그걸 구하면 무슨 식이 나오냐면 정리 쭉 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게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파이 제곱분의 2에다가 코사인 파이 루트 x 적치환까지 해줘. 이거 넣으시면 파이 루트 x에다가 마이너스 파이 루트 x 플러스 탄젠트 개어렵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파이 루트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다? G'X야. 이게 G'X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극대값을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야 돼?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돼. 자,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관찰한다는 건 이 코사인 이노마의 부호 변화랑 이거 있지 빼기. 자, 이건 차함수로 관찰하면 되겠죠? 얘랑 얘의 교점으로 관찰하면 되잖아요.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적당히 봐주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좀 정석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되게 빡셀 것 같지.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가봐. 여기까지 한번 식만 한번 나열해보세요. 그냥 계산 연습한다 치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쉽게 가려면 이렇게 가도 돼. 이 값 자체를 넓이로 생각을 해줘. 넓이. 자, 넓이로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 G'X라는 녀석은 0부터 루트 X라는 값까지 얘를 적분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나는 얘 적분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치? 얘 어떻게 생긴 거냐?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놈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얘가 만약에 x가 1이면 요만큼의 넓이가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G'1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4까지 접근해버리면 요놈까지 넓이를 빼준 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G'4가 됩니다. 이거 빼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확히는 이렇게 잡아야겠죠. 4. 그러니까 4는 여기 있지 않겠지. 소리.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렇게 빡세게 하다. 여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4까지 가면 이거에다 이거 빼고 이거 더한 다음에 이걸 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마 등차 수열로 나올 거야. 이걸 등차 수열로 생각해서 뭘 구한다? G1을 구하고 G4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부호가 바뀌는 것을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나는 여기서는 뭘 못 구했어? 넓이를 제대로 못 구했지. 넓이를 제대로 못 구했죠.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넓이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만큼 올라갔고 정확히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좀 정확한 풀이는 사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하지만 이 문제는 약간의 이제 직관과 유도리를 발휘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사실 제일 잘 알려진 풀이긴 합니다. 알겠죠? 보통 뭐 해설제도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여기 약간 비약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문제 엄청 심플해. 풀만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이 새끼 좀 건드려 볼 만한데? 이거까지 맞추면 96점 싹 가능입니다. 알겠죠? 풀만하게 생겼잖아. 한번 출발해보죠. 자, 근데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들도 나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도함수가 있어, 도함수. 그치? 자, 이 도함수가 있는데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나 fx 위에 점에서 접선과 곡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gt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둘러싸인 넓이를 새롭게 함수로 잡은 겁니다. 그 녀석의 함수값하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둬야 되면은 얘는 다변수 문제인 거고 그냥 1변수로 쭉 밀고 갈 수 있으면 걔 1변수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프라임 구할 때 사실 변수를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 xt 선에서 끝납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다변수긴 한데 음함수랑은 좀 관련이 없죠. 그럼 여기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뭘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 이게 적분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거부터 판단해야 돼. 근데 28번이잖아.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어림도 없죠. 얘가 적분이 돼서 fx를 구해주면 그냥 C만 적선 구한 다음에 빼기에서 GT 구한 다음에 적분계 미분하고 루트 되잖아. 평가는 그렇게 되겠냐? 안 되죠. 딱 봐도 적분 대비가 안 됩니까? 안 돼. 그걸 먼저 판단해줘야 돼. 적분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억지로 되게 하면 안 돼. 되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사실 그건 생각할 수 있지. 적절히 식 조작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그것까지 생각한 게 이제 두 번째 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할게. 결국에 이 새끼의 도함수가 원래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모양을 그림을 대충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죠. 그냥 대충 스케치하는 사람, 대충 이렇게 했지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조금 꼼꼼하게 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충은 뭐냐? 씨발 대충 그냥 이런 거 아닐까? 이러면서 가는 거죠. y 이렇게 있고 fx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있어, 벡터 있습니다. 알겠죠? 벡터 있어요. 알겠지? 벡터 있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t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접선 대충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럼 결국에는 여기 0이고 여기 t니까 속편한 사람이죠. 그래서 적분 0부터 t까지 접선 빼기 fx에서 적분하면 적분 결과가 gt네. 이렇게 잡으면 풀어.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될까? 답이 맞습니다. 알겠죠? 놀랍게도 답이 맞아. 알겠지? 왜냐하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또 뭐야? 객관식이잖아. 그림을 잘못 그렸어. fx 이렇게 잡으면 그 평가는 엄청난 자비인 거야. 밑에 있다라고 대충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대충 그릴 때. 그 다음에 이거 넓이를 구해서 답을 내도 놀랍게 어떻게 나올까? 정답에 마이너스 써지게 나와. 거의. 내 기억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답이 어떻게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정하고 풀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확히 좀 위험하지. 위험해. 왜 그러냐면 이 둘러싸인 넓이에는 어떤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얘와 얘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내가 사실 이 문제를 맨 처음 풀 때 얘가 접근이 안 된다는 걸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뭘까? 이 녀석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따져줘야 돼. 즉, 이 접선이라는 녀석이 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따지는 방법은 뭘 구하면 될까? 볼록성을 알고 있습니다. 볼록성. 그래서 첫 번째는 볼록성을 따져줍니다. 왜? 볼록성에 의해서 접선과의 위치 관계가 바뀌거든. 이 변곡점이 그런 점이잖아. 접선과의 대소 관계가 바뀌잖아.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이때는 접선이 위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 접선은 아래에 있잖아.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나이스한 판단은 이 접선과의 대소 관계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계수함수를 구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제일 적합한 판단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뭐 여기서 이제 구하면 얘 그릴 수 있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대충 그릴 수 있고요. 근 대충 보이죠? 몇이니까? 1 보이잖아. 1 넣으면 제로잖아. 이 정도 보이면 좋지 사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깜빡으로 보이잖아. 그럼 저기서 부가 바뀌겠구나. 뭐 극대 같은 게 생기겠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볼록성까지 따져주면 완벽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쟤 미분해야겠다. 얘를 더블 프라임 딱 그려주면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속미분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2x에다가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내가 관찰하는 범위 포인트가 양수 t에 대한 접선이니까 얘가 0보다 클 때만 보면 된다고. 자, 0보다 클 때 봤을 때는 얘는 뭐야? 음수고 얘도 뭡니까? 음수고 얘도 뭡니까? 양수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수 있지? 전체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이게 더함수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이게 더함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뭐라는 거야? 위로 볼록하다는 소리입니다. 저 구간 내에서. 자,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건데 정확히 그리면은 1에서 극대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접선이 어떻다? 위에 있어. 극대 유무랑 상관없어. 그 y는 f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게 t에서의 접선. 여기서도 변수상수 구분 잘해야 돼. t가 있는데 t에서의 접선 쭉 있어. 얘는 y는 t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정식을 세워주면 t에서 접선이니까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렇게 써져있지. 이 둘러싸인 넓이 이게 뭐인 거야? GT인 거죠. 그치? 얘 GT인 거야. 그럼 이 GT는 뭐야? 0부터 t까지 빨간 거에 하얀 걸 빼면서 적분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식 세우는 걸 좀 버벅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x랑 t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해야 돼. 내가 적분을 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t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식을 세웠을 때 어떻게 세워줘야 돼? g, t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t까지 적분해줘야 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거 x에 대한 수잖아. 뭐에다 뭘 빼면서? 얘에다가 얘를 빼면서. 자,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마이너스 fx를 dx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죠. 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시련은 이거야. 이 상황을 적당히 캐치를 해주고 이 식을 세워내는 거. 자, 여기까지 해주면 뭐 반은 성공한 겁니다. 알겠죠? 반은 성공한 거야. 이상.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뭐 해줘야 돼? 이 GT를 세웠는데 이 G1을 구하고 G'1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얄팍한 생각은 또 뭘까? 저 1 넣으면 좀 구해지지 않을까? 이건 아주 이제 가소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넣으면 잘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생각해서 전혀 문제를 풀때 1 넣어도 안 풀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럼 뭐부터 해봐야 될까? G 프라임 1부터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럼 G 프라임 1을 구하려고 하니까 안에 변수가 x잖아.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t가 있잖아. 근데 이 항목을 뭐 해야겠다? t를 밖으로 빼줘야겠다. 밖으로 빼줘야 미분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거 다 수투입니다. 수투야. 아, 근데 G 프라임부터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t를 밖으로 빼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식을 조작하기 시작하죠. 자, 식을 조작하면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식이 좀 복잡해서 x는 남기고 t에 관련된 거 다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밖으로 빼주면 f 프라임 t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이렇게 해볼까? 다 정리합시다. 편하게. 자, 정리하면 0부터 t까지 f 프라임 t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t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된다. 이 안에서 t로만 표현이 된 녀석은 다 상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차례대로 하나씩 빼보는 거야. 자, 하나씩 빼보면 얘 상수죠? 밖으로 그냥 나가. 그치? 얘는 뭐야? 변수잖아. 미분할 수 있죠? 2분의 t제곱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뭐겠어? 2분의 1 t제곱에 f 프라임 t가 될 겁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 이놈. 자, 이놈 상수야. 그냥 뭐만 곱하면 돼? 적분 구간만 곱하면 돼요. 그냥 t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제곱 f 프라임 t고. 자, 이 녀석은 뭐야? t ft입니다. 얘는 몰라. 여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자, 그럼 이걸 좀 이쁘게 바꿔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t ft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f 프라임 t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돼. 근데 사실 여기서 뭐 한번 해볼까요? 뭐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내가 구해야 되는 G1이잖아. G1 먼저 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볼까? 자, G1부터 한번 잡고 가볼까요? 자, G1을 내가 일단 구해야 되니까 세팅하고 들어가면 좋죠. 이쁘지 않지? 근데 F'1이 몇이에요? 제로잖아. 1이잖아. 얘는 몇이야? F1 빼기 0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내가 G를 구하려면 이 데이터들을 알면 되겠네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나 이렇게 안 풀어요. 그냥 그랬더니 잘 나와요. 자, 이제 뭐 해줘야 돼? 얘를 미분해야겠죠? 자, 미분합시다. 자, 미분해야 돼. 자, 미분하면은 G 프라임 T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이 좀 빡세지 문제가 막 엄청 어렵다 이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계산 밀면 돼. 그러니까 공통을 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런 거 풀 시간. 자, 그럼 얘는 FT가 될 거고 더하기 T F 프라임 T가 될 거죠. 빼기 곱미분 해주시면 T F 프라임 T 잘 푸고 있는 느낌이 들죠.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에 F 더블 프라임 T가 되고 빼기 FT가 됩니다. 잘 풀고 있는 거 같아. 그치? 왜? 날아가자. 뭐가 잘 풀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에 F 여러분 이게 좀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계산 꼭 해봐야 돼. 자, 그럼 얘는 F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나와. 자, 근데 비로소 내가 아나운서 나왔다고. F 더블 프라임 T. 걔는 내가 알고 있는 녀석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해봐야 될까? 대입을 해봐야겠죠. 자,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T제곱을 줬다고 그랬으니까 2분의 T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T의 세제곱인가요? T의 세제곱에다가 2의 1 마이너스 T제곱 됩니다. G 프라임 T가 그냥 나왔어. 이제 그냥 나왔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하고 시작해야 될까? G 프라임 1 구하고 들어가야지. 이게 작년 수능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시간 좀 오래 걸리지언정 답은 나오는 거야. 그럼 1이고 1이니까 플러스 1 들어가서 2분의 3 나오겠죠. 하나 더했어. 자, 이제 시작하는 거지. 나의 목숨을 건 배팅. 2분의 3? 시작하는 거 알겠지? 자, 생각해. 수능이야. 5분 남았어. 3분 남았어. 계산 못할 것 같아. 2분의 3까지 했어. 네. 2분의 3까지 했어. 이 객관식에 하나씩 빼는 거죠. 이게. 하나씩 빼. 2분의 3 다 빼면은 걔가 뭐가 되겠어? G1이 되겠지. G1이 될 것 같으면 찍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다 했잖아. 다 했는데 다 내야지. 자, 일단 여기까지 내가 작년에 풀 때 이렇게 풀었어, 정확히. 뭐 이렇게 해서 푼 풀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왔습니다. 자, G 프라임이 2분의 3이잖아. 풀했어. 근데 내가 뭐도 알아. G 프라임 T는 알잖아. 그럼 제일 단순한 생각 보겠어. 얘를 그냥 뭐 해버리자? 적분하면 걔가 뭐인 거야? GX인 거잖아. 얘가 적분이 가능하면, 적분 가능하면 GX를 구하고 그 GX는 0,0을 지나시잖아. 0,0을 지나니까 0을 넣어서 적분 상수를 구해서 1을 넣어서 답을 내자. 실제로 돼.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 된다는 거지. 자, 그걸 판단해줘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판단해줘야 되는 얘는 적분이 될 것인가요? 자, 쟤는 적분이 좀 쉽지 않아. 얘는 적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얘는. 그렇지? 적분 되는 거 보입니까? 적분 돼요. 네. 어떻게 되죠? 해보죠. 일단 얘 적분 되는 거는 쉽죠. 내가 이제 해주는 건 뭐야? GX 그냥 구하는 거야. 여기다 할 수 있을까? 자, GX 잘 구하시면 GX는 그냥 부정적분. 뭐? 2분의 T제곱 플러스 T 세제곱 곱하기 2의 1-T의 제곱 dt. 이 적분하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이건 적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뭐가 됩니까? 3으로 나가니까 6분의 1의 T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뭐야? 이놈아 적분이죠. 자, 이놈아 적분 됩니다. 어떻게 적분될까? 할 수 있는 사람. 적분의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쟤를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냐고는 실제로 이렇게 봤어. 얘를 어떻게 해버려? 치환해버려. 얘를 뭐로 치환해? 그냥 적당히 S로 치환해볼까? S로 치환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건 얘가 다 S로 표현이 될 것인가 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이 적분에서 치환 적분에서 내가 이제 1-t 제곱을 S라고 잡으면, 그렇죠? 자, 그럼 t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t 제곱은 1-s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t dt는 -ds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t 세제곱을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걸 표현할 수 있잖아. 가능?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식이 또다시 어떻게 바뀌냐? 이 식이 또다시 인테그랄 t제곱에 들어가는 거는 1-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 dt 들어가면 -2분의 1 ds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붙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밖으로 나올 거고, s-1에다가 2의 s ds. 자, 이거 가능하십니까, 이거? 되지? 되죠? 되지? 자, 이거 적분 가능해? 불가능해? 싹 가능이죠. 싹 가능. 뭘로? 부분 적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게 또 내 생각에 이제 평가원의 배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은 이거 적분하는 거 어디서 연습시켰을까? 9월 평가원 30번에서 연습시켰어. 9월 평가원 30번 뒤에 봐봐. 그거 보면은 이거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걸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1차 곱하기 2s 꼴이잖아. 무슨 개소리죠? 자, 보시면 봐봐. 이 녀석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1이 되면서 슉슉 되면서 이렇게 그려져. 그렇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는 뭐가 되겠어? 여기가 1이니까
2 되고 3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녀석 그림 그리면 이게 이거 곱하기 요거니까 그림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1이 들어가면서 부정 접근해도 됩니다. 부분 접근해도 됩니다. 얘가 이렇게 그려질 예정이라는 거지. 이 그림이. 그렇지? 자,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 도함수 알아요? 몰라요? 도함수 알아요? 이거지. 여기 2잖아요. 2라서 x-2 곱하기 2의 x가 도함수입니다. 그럼 거꾸로 적분은 뭘까? 이쪽 방향, 여기 0이 되겠지. 자, 0이 적분, 0이고 적분은 뭘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적분인 거죠. 즉, 여기를 근으로 하는 함수를 잡아주면 돼. 자, 결과적으로 자, 이 녀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에다가 xt인가요? 여기 x인가요? x로 들어가야 되지? x로 합시다. x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x-2의 2의 x 플러스 접근성수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갔어. 그냥 밀었어. 그냥 밀어서 풀었습니다. 그냥 밀어서 풀었어요.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 맞다. 큰일 날 뻔했다. 소리. 자, 여기까지는 S입니다. S. 여기까지 S야. 자, 근데 이 부정적분을 치환적분 활용해서 할 때 역치환을 꼭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뭘 구한다? 여기까지인데. 자, G.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G, X라는 건 뭐다? 6분의 1의 X 세제곱. 자, 그 다음 S가 뭐였어? S는 1-t제곱이잖아. 그치? 1-t제곱을 넣어줘야겠죠. 자, 1-t제곱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S 대신에 1-t제곱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M에서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t x제곱으로 갑시다. 자, x제곱 넣다가 2에 1-x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플러스 c. 자, 이러면 뭘 구할 수 있다? g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될까요? 0 넣어주면 되겠죠. 0. 응? 뭔가 이상한데? 부호가 좀 잘못된 거. 마이너스 숫자였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고 여기다 넣었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G0은 0이다 활용하면 C가 나오겠죠? 자, C 몇 나오냐면 2분의 2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G 1이잖아. 자, G 1 구해주면 2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5 나와. 그냥 이 새끼랑 이제 더하면 답이야. 그렇죠? 그럼 답이 2분의 2 플러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답이요. 오케이? 네, 맨 처음에 이렇게 썼어. 그냥 안 되는 거 걸고 좀 되는 거 해가지고 수능을 봤더니 답 나오더라고.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현실적인 풀이라고 생각해. 자, 근데 이거 말고도 풀이가 또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봐봐. 자, 지금 제가 어디까지는 왔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솔루션 2. G 프라임 T를 구했어요. 나 G 프라임 T 알아. fx 알죠?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f 프라임 x가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 제곱인 상황이고, 자, 그다음 문제에서 지금 내가 쭉쭉쭉 구한 게 G 프라임 x까지는 구해냈어. G 프라임 x 어디니? 자, G 프라임 x. G 프라임 x까지 구했고, 자, 이 녀석이 2분의 x제곱 2분의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해줘야 되는 게 G1을 구해야 되는데, 자, G1이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지.
F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약간 발상적이야, 솔직히. 나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그냥 꾸덕꾸덕해서 답을 냈고요. 계산 밀어가지고. 뭐, 계산 시간 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답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럼 어떻게 푼다는 거야? 요거를 풀겠다는 거죠. 요거를 풀겠다는 거야. 자, 요거를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좀 많이 빡세. 좀 많이 빡세요. 많이 빡센데 이거를 감각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뭐냐면 그냥 감각적인 거야. 식조작은 항상 감각을 동반하잖아. 그냥 어떻게 들어간다? 아무 이유 없이 이거를 적분시키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런 조작 할 수 있죠. 이걸 적분하게 만들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 얘를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 뭘 해버린다 양변에다가 x 곱하는 거야. 가능? 자, 그러면 양변 뭐 해보면 좋을까? 이 적분 되잖아. 적분 가능이죠. 양변 뭐 한다?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 새끼 뭔가 나올 것 같잖아. 근데 확진이 없지. 그래서 이런 약간 대수적인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뭐 해봐야 될까? 0부터 1까지. 근데 이거 뒤에다가 내가 또 이야기하면 이 역함수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작년 부평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이 풀이도 충분히 떠올릴 만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사실은 역함수 적분인데 지금 내가 모르니까 뭐 한다 그냥 부분 적분 해야겠죠. 자, 부분 적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 그냥 미분 적분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이면 F1이고 0이면 제로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돼? F1 빼기 0부터 1까지 fx dx가 나오거든. 이게 뭡니까? 제가 구하고자 하는 요소이지. 그럼 나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우변을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적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얘 그냥 적분 치시면 되고 얘는 이걸로 치안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생각에. 왜? 충분히 생각해보면 하거든. 뭐냐면 이거 그냥 생으로 냅뒀을 때 적분 안 되잖아. 그럼 씨가 억지로라도 적분 시켜야겠다. 양변 x 붙여서 치안 적분 값 만들어서 했더니 팍 나온 거야. 여기다 조금 더 이제 개연성을 부여하면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컴스 적분인데 자, 이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 자, 이거 의미 뭘까요? g가 0,0 지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 g는 0,0 지나. 그러니까 f도 근데 0,0을 지난다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약간 미약이거든요. 약간 미약. 약간 미약. 상관없겠다. 0,0 안 지나도 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줘. 내가 어차피 극대를 가지니까 얘 뜻을 넓이로 해석을 해줍니다. 넓이로 해석을 해버리면 얘가 만약 fx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뜻은 근데 이거는 비약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역함수 적분 잘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작년에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가 F1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노와의 뜻은 뭐야? 이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노와의 뜻은 뭡니까? 이거지. 를 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되죠. 의 뜻은 뭡니까? 역함수 적분이지.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역함수 적분하고 똑같아.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가볍게 증명해 줄게요. 그냥 어차피 똑같은 게 되게 쉬워. 이거는 외우고 다니는 거야. 알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뜻이 역함수 적분이네? 여기서 역함수 적분 만들려면 양변이 x 곱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돼. 알겠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적분하고 싶어서 x 곱해도 되고
이 뜻을 가볍게 해석을 했더니 역함수 적분의 뜻이네 이게. 얘 역함수 적분 만들어야겠네. 양변 x 곱한다. 이것도 좋아. 근데 두 번째가 좀 더 개연성이 있긴 하죠. 아니면 그냥 미뤄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공통 존내 빨리 들었다고 칩시다. 한 40분 나왔어. 50분 정도 나왔어. 할만해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렇지? 못할 거 없잖아. 그렇지?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풀이 반드시 해보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항상 여러분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풀을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 안 할 수 있잖아. 저렇게라도 가야 되는 거죠. 꾸역꾸역. 평가원이 항상 평가원 문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열어줘 길을. 이렇게 이제 특정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 풀이도 있는 반면 그냥 꾸역꾸역 가도 답을 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보세요. 진짜 짜증나는 사설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냥 짜증나 보기만 해도. 왜 짜증나냐면 봐봐. 내가 얘를 이제 미분할 거거든. 미분할 건데 제일 베스트는 뭐야? 그냥 얘가 뭐면 될까? 그냥 t로만 표현이 되면 되잖아. 또 어떤 새끼를 꼈어? 또 어떤 새끼 꼈습니까? 지금 변수 적분 변수가 t인데 또 어떤 새끼를 꼈어? x가 꼈잖아. 그렇지? 또 뭐가 꼈어요? x가 꼈다고. 그럼 얘 그냥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 밖으로 빼낼 수 없잖아. 뭐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이 절대값 때문에 내가 x를 밖으로 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 뭐겠어? 저 절대값을 없애야겠다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누면 어떤 뜻일까?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겠죠. 그럼 t가 x보다 클 때 t가 x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서 혼란이 생길까? 0하고 2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케이스가 되게 불분명하게 들어가는 거죠. 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국에 내가 따져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0에서 2까지 접근할 때 이 xt의 대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xt의 대수관계 잘 따지면 되는데 그걸 따질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쿵 가면 안 따져줘. x가 t보다 크다, x가 t보다 작다 이렇게 따져버리면 0이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좀 넓게 들어가면 돼. 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 안에서 변수 누굽니까? t지. 내가 지금 부호를 따지고 싶은 건 이 함수지. 여기서 x를 뭐로 취급한다? 상수로 취급하면 결국에 내가 이 함수의 부호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 xt의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 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t를 변수로 하면서 어딜 찍는 v자? x를 찍는 v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 이 x는 밖에서 변수지만 이 안에 적분을 할 때는 상수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 내가 뭐 해주면 될까? 0하고 2의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0하고 2는 결국에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고 t에 대해서. 그렇죠? 봐봐. 만약에 0하고 2가 여기 있으면 결국에 부호관계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0하고 2가 여기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함수가 뭐가 돼버려? x-t가 돼서 그냥 똥 튀어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0하고 2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양수인 꼴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 오케이?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얘 자체를 함수화시켜. 함수화시킨 다음에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수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따지면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0하고 2를 여기다가 잡으면 결국에 이 t라는 녀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죠? 적분이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가 움직인다?
t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도 알 수 있어? x가 t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서 x가 t보다 크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자, 그냥 빠져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어떻게 나뉘냐면 0하고 2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 있을 때. 오케이 되십니까? 그럼 이 상황은 내가 이제 케이스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하고 2가 여기 있다는 건 t가 여기서 논다는 소리고 x가 t보다 크다는 소리고요. 자, x가 이거보다 x가 더 커야 되니까 x가 이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따져지는 거예요. 뭔가 x가 t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쉽지 않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이 새끼랑 구간까지 다 보면서 구간 나누면 이것밖에 없어. 오케이? 자, 이때는 그냥 쏙 빠져나오니까 0부터 2까지 x-t, ft,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십니까? 자, 여기 할만해? 그 다음 이때는 구간이 어떻게 돼? x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지. 그 얘는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 상황에서 함수 쓰려니까 뭔가 빡세 보여. 여기부터 그렇죠? 자, 이때는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때는 t가 여기서 놀 거니까 t가 x보다 큰 거야. 그럼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달고 나서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x-t, f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지. 봐봐. t가 0부터 x까지 움직일 때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고 t가 x부터 2까지 움직일 때는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구간을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구간 어떻게 나눠? 0부터 x까지는 x-t, ft, dt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x부터 2까지는 얘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t-x, ft, dt 이렇게 써지겠지. 이거 할 수 있죠, 이제. 해보세요. 알겠지? 이거 관련된 예시를 계속 보여드릴 거야. 그러면 좀 익숙해지겠죠? 자, 이거 미분하는 건 1도 아니지. 이거 미분 어떻게 하면 돼? 가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 어떤 미친 사람들이냐면 0부터 2면 이거 그냥 상수 아닙니까? 다대파를 똑같으리는 거야. 알겠지? 아니야. 이거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t로만 표현이 돼 있으면 걔 상수가 맞지. 그치? 만약에 0부터 2까지 t, dt면 걔 상수가 맞아. 하지만 여기 안에 뭐가 있다? x가 있기 때문에 상수 취급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겠어? 얘를 x를 빼줘야 돼. 이제서 비로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다? x 곱하기 0부터 2까지 ft, dt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t, ft, dt 이렇게 되고 자, 그때 얘를 미분할 때는 얘가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 날라가시고 얘 미분하면 얘가 이제 변수고 얘가 상수 취급이니까 얘만 딱 남는 거야. 얘가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가 뭐가 된다? G 프라임이 되는 거야. 어디서? 이 범위에서. 빡세죠? 네. 근데 한 번쯤 해봐. 근데 사실 나올 가능성 높진 않아. 수능에서 한 번 나왔어. K로. 완전 K로 한 번 나왔는데 하지만 이 테크니컬한 부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예시야. 이게 가장 이제 포멀한 예시고 좀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예시 가볼게. 자, 이번엔 되게 심플해졌죠. 뭐가 없어. 뒤에 있는 똥이 사라졌죠. 여기 FT가.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 미분하래.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 미분하면 되겠지. 자, 어떻게? 첫 번째 접근 방법. 제일 무난한 방법으로 간다. 이 방법. 그렇지, 이 방법. 이 방법이 대부분의 상황에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케이스에 나눠야겠지. 어떻게 나눠?
얘가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어떻게 생겨본 놈이에요? t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어디 지나다 v자인데 마이너스 x를 지나는 v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야, 이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치? 자, 그때 뭐의 범위를 잡아줘? 0하고 2의 범위를 잡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x가 2보다 큰 범위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죠. 그때 t의 범위는 여기가 될 거잖아. 그치? 이러면서 부호 관계를 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케이스 3개 나눠가지고 미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함수도 구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왜? 뒤에 똥이 없기 때문에 이 함수를 각각 다 구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되버릴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 자체가 함수가 되겠지. 자, 이 넓이 더하기 삼각형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함수가 되겠죠. 자, 이 사다리꼴 넓이 자체가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서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눠서 함수를 쓰면 돼. 자, 이게 제일 정석적인 풀입니다. 자, 포괄한 방법이에요. 케이스 나누는 거. 알겠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나머지는 좀 더 부차적인 거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이거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다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수트 플러스면 약간, 이게 이거였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뭔가 다 조작을 하고 싶어. 어떤 조작할 수 있을까? 어떤 조작할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치환 가능? 불가능? 자,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얘를 통째로 한번 치환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2번에서 치환 적분으로 t를 빼내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잖아. 근데 제가 특수할 때만 먹힐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치환해버리면 여기로 다시 들어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각을 좀 재줘야 됩니다. 알겠죠?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오케이? 뭐 저기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치환을 때릴 수 있는 거지. 치환. 자, 어떻게 치환해버린다? t 플러스 x를 s로 잡는다. 또 헷갈리면 안 돼. 얘는 t를 s로 바꿔주는 과정이야. 그렇죠? 자, 그럼 난 t 플러스 x 대신에 s를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t는 뭐가 된다? ds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는 s를 넣고 여기 ds 넣으면 되죠. 그 다음 여기 2를 넣으면 2는 어디다 놔야 돼? t에다 놔야 돼. s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0 어디다 놔야 돼? 여기는 0은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절대값 s ds가 되는 거야. 어디서 본 것 같아? 그치? 어디서 봤어요? 수트에서 되게 많이 봤지? 그치? 이런 모양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적분까지 배운 이제 고등생물들은 이제 이게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어. 수학적으로 우등한 상태일 때, 이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풀래 문제에서 이거는 국밥이잖아, 그치? 이거 수투 기출만 좀 돌려도 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요? 치환 접근해서 이렇게 바꿨대. 자,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제일 무난한 거. 자, 접근 세 번째 갑니다. 접근 세 번째는 gx라는 함수가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들어갔을 때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t로 바꿀게요. t dt야. 자,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거 미분 가능하지,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를 내가 적당히 ft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 녀석은 ft 플러스 2 빼기 ft가 돼버리니까 얘를 미분해줬을 때, 이건 라지 f죠. 라지 f라고 생각해줬을 때 적당히 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fx 플러스 2 빼기 fx가 돼버리기 때문에 빼기 함수로 생각하면 돼버립니다. 그렇지? 어떻게 빼기 함수로? 원래 있던 녀석이 이렇게 생겨면 돼. 0에서 이제 v자인데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실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네들 빼기 함수의 부호만 관찰하면 되는 거죠. 얘가 위에 있으면 플러스,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칭축 마이너스 1일 때 내려갔다 올라가서 여기서 극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세 번째 풀입니다. 알겠죠? 미분이 가능한데 이 차함수꼴로 들어가면은 해석이 좀 편해지는 거지.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내 빌드업이 완성이야. 자, 네 번째 접근은 이 접근 좀 곤란할 때 넓이로 생각해도 돼. 넓이 함수. 자, 넓이 함수로 생각하는 아이디어 좀 설명해 볼게요. 넓이 함수. 자, 넓이 함수로 생각하면 V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T가 될 거고 여기 0인 거죠. 그치? 그러면서 뭐가 움직이는 거야? X부터 X 플러스 2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X 플러스 2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 넓이가 이거는 약간 좀 안 될 때 쓰는 겁니다. 편할 때. 이 미분이 너무 힘들어 보일 때 절대값 때문에 미분이 안 나올 것 같을 때 자꾸 얘 뭐가 되는 거야? 얘가 G가 되는 거야, 넓이가. 그때 이제 얘 뭐 하는 거야? 움직이면서 이 넓이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뭐 개소리죠? 봐봐. 얘가 살짝 움직이면 그냥 이거 직사각형 막대기라고 생각해봐. 이런 막대기만큼 똑같은 막대기만큼 뭐 할까? 늘어나겠지. 근데 이 막대기만큼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똑같은 만큼 가면. 그럼 늘어나는 값하고 줄어든 값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커? 줄어든 값이 더 크죠?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아이디어로 이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늘어나는 값보다 줄어든 값이 더 크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순간이 생길까? 계속 감소하다가 얘들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자, 이건 수투 공부 좀 했으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지. 자, 뭐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면 이때에서 살짝 올라갔을 때, 살짝 올라가면 얘는 요만큼 빠지고 얘는 요만큼 커진다. 그럼 감소하는 양보다 증가하는 양이 더 큽니다. 이때부터 뭐 한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이때를 기준으로 증가한다. 넓이 함수로 관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을 때는 계속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근데 같은데 이 간격이 2니까 대칭이잖아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접근은 다 보여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 이게 제일 무난하고 다양한 상황에 쓰입니다. 절대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들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어요. 치환을 해서 가볍게 바꾼다든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차함수나 또는 넓이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든지 그러면 이게 더 나이스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예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차이점 뭘까요? 아까 여기가 뭐였어? 0이었지. 얘는 어때? 0x지. 뭔가 더 어떨 것 같아요? 빡셀 것 같지? 하지만 덜 빡셉니다. 알겠죠? 자, 생각해보자. 자, 이것도 이제 케이스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t 잡고 얘는 x를 기점으로 v자로 생기는 이런 놈이지. 그치? 얘가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t라고 생각해. t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개꿀인 게 x가 이미 어디에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도 고정이 돼 있지. 뭐 위치만 잘 잡으면 될까? 0 위치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즉 x가 0보다 크면 이 적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싹 때리는 거지. 그럼 얘가 그냥 뽕 튀어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이 상황은 t가 0부터 x 뭐 이따구로 움직이는 이따구 움직이는 거고 이 상황은 x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상황일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해가지고 또 케이스 나오면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 자, 이게 몇 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28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예시야. 여기까지 설명해 볼게요. 자, 네 번째 예시.
자, 이걸 이해하면은 28번 아마 풀만할 겁니다. 자, gx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ft dt 이거 보자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요것도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x를 어떻게 해석하냐, 상수로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뜻은 뭘까? 뜻만 해석해볼까?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라고 볼 수 있지. 뭐랑 둘러싸인 넓이야? fx와 ft로 둘러싸인 넓이지. 그쵸? 여기서 t가 변수잖아. x는 뭐야? 상수 취급을 해줘야 돼. 그럼 이 상황을 스케치를 하려면 어떻게 스케치를 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서 t야 이번에 변수니까 이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제일 쉽게 y는 ft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를 고정을 시켜.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그어집니까? y는 fx라는 상수함수가 그려지죠. 그때 이 뜻, 이 정적분의 뜻은 얘랑 얘로 둘러싸인 넓이잖아. 그럼 뭐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될까? 0하고 2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되겠지. 만약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 이 뜻은 뭐가 돼버려? 이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즉 내가 여기서 x가 2보다 큰 상황을 잡아주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넓이니까 위에 있는 걸 써주면 되죠. 얘는 0부터 2까지 fx 빼기 ft d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되십니까?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대. 그러면 이 뜻은 요 넓이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는 상황은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얘가 더 크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0부터 2까지 ft-fx dt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마지막 마무리. 자, 이번에는 0하고 2가 여기 있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0부터 x가 이 범위 자체는 마지막으로 x가 0하고 2 사이에 있는 상황이야. 이때는 또 어떻게 나와? 0부터 x일 때는 뭐? 빨간 거 더하기 x부터 2일 때는 뭐? 파란 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좋았어. 자, 그래서 27번 문제는 여기서 아마 접근 3번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수스스럽게 풀면 그냥 풀립니다. 자, 근데 28번 봐봐. 자, 28번은 뭐랑 뭘 짬뽕했을까? 엑서사이즈 3번하고 예시 3번하고 예시 4번을 짬뽕시킨 형태지. 자, 여기서는 0이 이런 식으로 고정시켰지만 28번은 얘를 뭐로 바꿔버린 거야? x로 바꾼 상황이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근데 당연히 이렇게 정석적 무조건 한번 풀어 알겠지?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해. 근데 그거는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가장 포멀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28번 풀면서 출발할 거고, 자, 우리 그 29번 아무래도 이제 국형이나 다음 주 수업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인 역함수 정적분, 역함수 정적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역함수 정적분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애초에 작년 9월 평가원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굉장히 간접적으로지만 나오긴 했고, 그러니까 출제하는 양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 이유도 있다고 좀 설명해 볼게. 일단 저번에 이야기했던 요거 일단 좀 풀고 시작을 한번 해보죠. 28번. 자, 28번 내가 저번에 이 변수랑 상수를 잘 구분을 하고 절대값이 있을 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베이스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자,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일단 내가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거 크게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더라고. 크게 한번 그려보시죠. 적당히 크게. 여기에다가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습니다. 2. 자, 2가 있고 여기서 요 1을 기준으로 딱 보자마자 영어 1 사이에는 2x고 요 사이에는 2에 2-x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이 1부터 출발해가지고 1부터 출발해서 1을 딱 내면 2까지 올라옵니다. 2까지 이렇게 올라가. 2까지 올라갔다가 2를 딱 넣으면은 1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y는 fx입니다. y는 fx. 자, 그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맨 처음에 해석을 할 때는 t에 대해서 먼저 해석합니다. t에 대해서. 즉 t를 변수로 생각을 해주고, 자, x는 상수로 취급해야 되는데 기준을 나눌 때는 x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x를 먼저 고정을 시켜 상수로서 그 다음 t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올바른 해석이 될 것 같다. 자, 그때 이 녀석의 극대화랑 극소를 구하래요. 자, 그럼 극대화랑 극소를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가장 포멀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거지. 포멀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극대 극소를 구하라니까 그냥 gx를 여기서 바로 표현을 못하잖아. 잘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부호밖에 있는데 찾자. 이게 제일 평범한 생각이죠. 실제로 그렇게 풀 거예요. 자, 출발해 봅시다.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짬바가 좀 있죠. 이 x의 위치를 정해야 되지. x의 위치. 참고로 여기서는 뭐로 관찰할 거야? 이걸 t로 관찰할 거야. t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니까. 그렇죠? x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x 느낌상 어디랑 어디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여기랑 여기로 나눠야 될 것 같지. 느낌이 잘 안 잡히면 그냥 적당한데 아무 데나 찍어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다 놔봐. 여기다 x가 딱 박히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절대값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할 때 좀 위험한 접근은 이제 요거 막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케이스 나눠버리면 해석이 힘들어져. 얘를 기준으로 나누기 좀 더 편하다고 했죠. fx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fx랑 ft의 대소관계를 관찰해야 되지. 근데 fx라는 건 여기서 상수함수 취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그어지는 이 녀석이 이제 y는 fx가 되죠.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y는 fx 빨간 거랑 tx의 대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 근데 t라는 녀석은 움직이는 데가 0부터 x가 돼. 즉 여기서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이는 녀석이 t야. 자, 그러면은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럼 요 범위 내에서만 살펴봤을 때는 fx가 t보다 더 위에 있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풀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려울 게 없어.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케이스. 자, 케이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봐봐. 이 상태에서 움직여요. 이 다음부터 이제 x 움직여도 어차피 이렇게 올라오고 이 밑에 주황색이 깔릴 거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여기까지일 것 같아. 그렇지? 자, 여기까지. 즉 x가 1까지. x가 1하고 0 사이. 로 케이스 일단 첫 번째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gx라는 녀석 새롭게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튀어나와서 0부터 x까지 fx-ft d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냐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여기에 넘어갔을 때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요 케이스 분류만 잘해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여기에 x가 이렇게 박혀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항상 고정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fx를 그려야 되잖아. 그거는 이제 여기에 지나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여기가 이제 y는 fx가 돼. 자, 그때 우리가 접근을 0부터 x까지 접근해야 되는데 t에 대해서 접근한 거죠. 자, t가 노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 범위에서 이제 t가 움직이죠. 두 번째는. 그렇죠? 그럼 내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해줘야 되는데, 자, 그때 구분이 뭐야? 이 파란색보다 이 초록색이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로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죠.
즉 내가 적분 범위를 바꿔줘야 돼. 나눠줘야 돼. 어떻게? 여기까지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그대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절대값에서 부호가 체인지가 되면서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표현해줘야 될까? 대칭성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요 점이 여기서 일단은 구간이 나뉠 거잖아. 그럼 여기를 새롭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점은 이 x라는 점을 1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이 점보다 2-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 자,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0부터 어디까지? 2-x까지. 2-x까지는 초록색이 파란 거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fx.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fx 마이너스 ft d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2-x부터 x까지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뒤집혀져서 ft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하면 뭘 쓸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할 때 결국 이 넓이잖아요, 이 넓이. 그렇죠? 근데 얘 뭐야? 대칭이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1부터 x까지 접근한 다음에 2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를 1로 바꾸고 앞에다가 몇을 곱해줘? 2를 곱한 형태로 바꿔줘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일단 gx가 케이스 분류가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미분해. 미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이게 미분하면은 뭐는 상수고 뭐는 변수인지 잘 구분해야겠지. 뭐는 상수고 뭐는 변수일까요?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잘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요거 미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겠어? 얘가 지금 무슨 취급입니까? 상수 취급이죠. 상수 취급.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그냥 구간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얘는 x, f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노화를 미분해버리면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버리면 fx 마이너스 플러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뭐 이렇게 날라가가지고 뭐 이 녀석의 극대부서가 되는 거 찾고 부호 바뀌는 거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느낌 오시지? 자, 이렇게 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풀면은 계산이 좀 복잡하지. 근데 이렇게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거 이제 두 번째 풀이인데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는 각을 좀 잡는 게 중요해. 되는 각을 좀 잡는 게 중요하고 이게 좀 더 정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푸는 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두 번째 풀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려면 그림 다시 그려야 돼. 자, 직관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직관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T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가시면 좀 곤란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gx라는 함수 있죠. gx라는 함수는 정적풀이잖아.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곤란해지니까 얘 자체를 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냐면 넓이 함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넓이 함수. 넓이 함수로 해석해서 넓이가 커지고 작아지고를 따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무슨 소리냐 봐봐. 얘를 해석하는 거 비슷한데 기준을 저 절대값을 푸는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저 gx라는 것 자체를 넓이로 해석해서 이 넓이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해석해 준 거야. 이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fx랑 ft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x가 일단 잡혔다고 생각해봐. 여기 x 잡혔으면 이게 x1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fx1이 될 거고, 요 넓이가 결국 뭐겠어요? 요 넓이가 g x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결국에 내가 이 녀석의 개형을 대충 넓이 함수로 추론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가 커지면 여기가 커지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넓이, 둘러싸인 넓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지. 즉 gx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이 x가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커지니까 둘러싸인 넓이가 점점 커지지. 그 말은 gx는 커진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즉 gx는 증가한다. 자, 언제까지 증가할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점점 커지면 점점 둘러싸인 넓이가 커지죠. 커지는 거? 증가하는 거? 일단 1까지는 증가할 것 같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1까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gx를 추론했을 때 이렇게 커져. 이게 g입니다. g를 직관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여기 와서 커져. 그렇죠? 문제는 언제냐? 그리고 다음입니다. 알겠죠? 1 다음. 자, 1 다음 어떻게 될지 보셔야 돼요. 자, 1부터 찍어봅시다. 1에서 살짝 커졌다고 봅시다. 살짝 커지면 이번에 두 번째 x는 여기 있다고 칩시다. x2.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깔리는 거지. 자, 이렇게 깔리면서 gx2의 뜻은 뭐가 되냐면 얘랑 하얀 걸로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요 넓이가 gx2야.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여기서 x를 살짝 움직여. x를 살짝 움직이면 요 점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얘가 여기 내려갈 거 아니야. 그때 넓이 변화를 관찰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그냥 한 놈만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자, 요 넓이는 요만큼 뭐 해버릴 거예요? 요만큼 커지고 요 넓이는 요 막대기만큼 뭐 한다고 볼 수 있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포인트랑 줄어드는 포인트가 다 있어가지고 해석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적분 선택자 아니겠어? 이거를 이제 부분부적범스럽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늘어나는 양, 줄어드는 양을 잘 보는 거야. 어차피 아주 개코딱지만큼 움직였을 때 늘어드는 양하고 줄어드는 양은 우리 부분부적범 배웠잖아. 직사각형 넓이처럼 해석해도 됩니다. 알겠죠? 즉 의존되는 것보다 이 간격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의존이 된다는 거지. 얘들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늘어난 양보다 줄어든 양이 어떻게 더 크죠? 그 말은 함수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지. 너무 직관적이니까. 알겠죠? 자, 봐봐. 그럼 얘가 이게 줄어드는 거야. 쭉 줄어드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줄어들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이게 가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하면 여기 점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늘어나는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이 막대기라고 생각해. 막대기.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질 것이고 줄어드는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작아지겠지?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늘어나는 양하고 줄어드는 양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걸 넘어가 버리면 늘어나는 양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뭐야? 늘어나는 양하고 줄어드는 양이 똑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즉, 어떤 상황이다? 자, 이렇게 쭉 잡아줬을 때 자, 어떤 x가 있겠죠. 어떤 x를 잡아줬을 때 결국에 늘어나는 양이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고 줄어드는 양이 여기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니까 요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때까지는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왜? 줄어드는 양이 더 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 왜? 대칭성 때문에.
자, 대칭성 때문에 이 대칭이잖아. 대칭인데 여기도 길이가 똑같아질 거야. 맞죠? 자, 그럼 이게 3등분 된 거야. 그럼 원제겠어 이제 이 별값은 2의 3분의 2가 돼서 3분의 4.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때 당연히 이 포인트는 몇이겠습니까? 자, 이 포인트는 몇이겠습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아, 즉, 이 x가 3분의 4까지는 감소를 하는 거야. 왜? 줄어드는 양이 더 크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걸 넘어가면은 늘어나는 양이 더 커지니까 다시 얘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의 정확한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개형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1에서 뭘 가진다? 극대를 가지고 3분의 4에서 극수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걸 미분해가지고 극대 극수 찾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약간 생략이 됩니다. 그래도 계산을 해야 돼. 그래도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 할만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겠지. 그럼 극대를 먼저 거둬. 자, 극대는 결국에는 G1일 때고, 자, G1. X가 이제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하기 조금 쉬워져요. 자,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f1이 되겠지. f1 마이너스 ft 절대값 dt.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f1이라는 건 내가 이제 뭐라는 거 알고 있어? 2라는 거 알고 있죠? 2. 그리고 당연하지만 얘가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냥 쏙 나오면 되겠죠. 내가 계산해주면 되는 건 뭐야? 0부터 1까지 2 마이너스 ft인데요. 자, t가 움직이는 게 어차피 0부터 1까지니까 이때는 ft가 ex잖아, ex. 그래서 그냥 ex 넣어주면 된다. ex. t죠? 요게 이제 극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빼기 2의 t에다가 0 넣고 1 되면 되겠죠? 자, 0 넣고 1 되면 2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1 되겠지. 자, 이게 이제 극대값입니다. 자, 당연히 저 첫 번째 풀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상황이 좀 맞아 떨어지고 직관적으로 해석이 좀 될 때만 이렇게 가는 거지. 안 되면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극소 구하면 되죠. 극소. 자, 극소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G 3분의 4입니다. 자, G 3분의 4라는 거는 결국에는 0부터 3분의 4까지 정적분이고 3분의 4를 적당히 넣어주면 되겠죠. 3분의 4 넣는 거는 3분의 2를 줬다 넣는 거랑 똑같아. 즉 2의 3분의 2승.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절대값을 일단 생각해줘야겠죠. 절대값 생각해주면 2의 3분의 2 빼기 ft dt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다 잡았을 때 이걸 정적분 해주는 거야. 그럼 얘도 구간을 나눠야겠지. 구간 나누는 게 좀 빡셉니다. 이렇게 하나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야 돼. 여기는 대소가 바뀌어서 나눠야 되는 거고 여기는 함수가 바뀌어서 나눠야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은 녀석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넣어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 2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어디까지겠어? 3분의 2까지가 될 거고. 자, 이때는 그냥 튀어나와서 2의 3분의 2 마이너스 2의 t dt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자, 두 번째 구간 두 배를 시켜줘.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정적분하자? 1부터 3분의 4까지만 정적분을 해주자. 자, 그때는 ft가 더 위에 있으니까 ft를 위에다 그려줘야겠죠. 자, ft는 2의 2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0부터 3까지 자, 0부터 3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부터 x까지 잡아도 되고 2-x부터 1까지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 자체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1부터 3분의 4까지 정적분해서 2배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좀 픽스가 돼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좀 쉬우니까 3분의 2부터 1까지로 가자. 그 놈이 그놈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얘를 그냥 2배 곱하기 3분의 2부터 1까지 이거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지 않고 뒤집히기 때문에 2의 t 마이너스 2의 3분의 2 dt 이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좀 생각해도 괜찮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좀 이상한 숫자가 나와.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이상한 숫자가 나올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아무튼 이거 극소 계산하고 극대 계산해서 자 둘이 빼보시면은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이게 좀 계산이 좀 있어요. 플러스 3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A가 이놈이 될 거고 B가 얘가 된다 이거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고 제곱을 해주면 답이 36이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파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첫 번째, 절대값이 있으면 케이스 나눠가지고 천천히 풀면 된다. 알겠죠?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내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각이 보인다. 제가 넓이 해석했더니 각이 좀 보여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넓이 해석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좀 더 보편적인 풀이야. 알겠죠? 이거는 몰라도 풀 수 있어. 근데 이거 모르면 못 푸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케이스 나누는 거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부분은 해설지에도 잘 실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이 뒷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